146쪽이다. 146쪽의 여러가지 힘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아까 힘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가지 힘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중력이에요. 자, 중력이란 무엇이니? 자, 조용. 자,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담기는 힘이죠.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야, 지구에서 튀어나가는 애들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끌어당겨지는 거야. 항상 위에서 놔두면 아래로 떨어지죠. 이게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뭐? 아직 구름은 안 떨어지지. 구름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언젠가 뭉쳐져서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내려오죠. 자, 중력은 조용. 자, 중력 같은 경우에는요. 자, 중력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하는데, 자, 연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쓰일 거야. 여기 보세요. 연직. 납덩이를 실에 매달은 걸 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납덩이를 실에 매달아서 딱 놓으면 어떻게 돼? 지표의 수직으로 내려오죠. 자, 그게 연직 방향이야. 지표의 수직 방향.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로켓차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력 때문에 더 느리게 나가요? 지구에서는 느리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빨라지겠죠. 달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더 빨라요? 원래 누가 안에 누가 밖에서 안으로 보고 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고요. 어느 곳에 놔도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중력에 의한 현상, 뭐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다 중력에 의한 현상이죠. 위로 던진 공이 아래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비, 눈, 우박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그렇죠. 자, 폭포 아래로 떨어져요. 구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얼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력 방향 여기 좀 보자. 자, 얘가 지금 공을 빵 차면 공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하죠. 자, 이때 이 공이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어딥니까? 그러면 모두 다 어느 방향이야? 지구 중심 방향.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 방향이 막 변하고 있지만 그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규민아? 네. 자, 그리고요, 중력의 크기 여기부터 잘 들어라. 이게 진짜 중요하다. 네. 우리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하느냐? 무게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무게는 중력의 크기예요. 중력은 힘이에요. 힘의 단위는 뭘 써요? 뉴턴. 그래서 무게는 뉴턴 단위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무게 뉴턴 단위 써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몸무게 얘기하면 나는 몸무게가 뭐 60kg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넌 몇 킬로야? 생로병사의 비밀. 자, 그래서 나는 60kg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자, 여기서 말하는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가 아닙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무게의 단위가 아니에요. 킬로그램은 뭐의 단위냐? 질량의 단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몸무게를 얘기할 때 흔히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써요. 오케이? 자,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무게의 단위는 뉴턴 단위를 써야 돼요. 그럼 몸무게라는 건 뭐니? 나의 몸을 누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야?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야. 그런데 무게 말고 질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질량은 나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질량은 나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양이고요. 그 다음 무게는요,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지구에서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무게가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죠? 질량과 무게가 비례해서 커지겠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네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몸무게를 얘기할 때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어느 곳에 가도 무게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무게 단위는 뉴턴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 그램이야. 나 60뉴턴이야. 재미없다. 자 그런데 천체마다 중력이 다르겠죠. 네. 달 가면은요 다른 지구보다 중력이 크다 작다? 작아요. 자 그래서 달 날아간 우주인들 어떻게 하고 있어? 통통 뛰면서 다니고 있죠. 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력이 얼마나 작니? 6분의 1로 작아져요. 그렇다면 달에 가면은 6분의 1로 중력이 작아진다는 의미는요 무게도 몇 분의 몇으로 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6분의 1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질량은 달 날아간다고 해서 질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나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양이라 그랬잖아. 나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 달에 갔다 그래서 막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거 없죠? 어차피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그 질량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질량은 변하지 않아. 왜? 나를 채우고 있는 양은 어디 가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무게가 달라져요. 왜?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지구라도요 지표면에서 잴 때랑 산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잴 때랑 중력이 달라요.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져.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낮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수철 저울이나 가정열 저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수철 저울이라는 건 안에 뭐가 들어있겠니? 용수철. 그러니까 이 용수철은 어떻게 돼? 무거운 거 매달면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셀수록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질량을 잴 때 뭘 쓰고 있어?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을 쓰죠. 자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은 어떤 저울이냐? 추를 이용해서 우리 분동이라고. 너 혹시 양팔 저울 써본 적 있니? 네. 양팔 저울 할 때 옆에다가 분동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죠? 한쪽에다 물체 올려놓고 한쪽에다 분동 올려놔가지고 뭘 맞춰? 수평 맞추죠. 근데 달 날아가도 어차피 그 분동을 올려야 돼. 똑같은 양을. 그래서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또 한번 별표 칩시다. 지구에서는 무게를 어떻게 구하느냐?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요. 그래서 1kg은 몇 뉴턴에 해당하는 거니? 9.8뉴턴에 해당돼요. 오케이? 자, 그럼 지구에서 아, 9.8이라는 숫자는요, 나중에 언제 배우더라? 중3 때 가면은 배울 거예요.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외워주세요. 9.8을 곱해야지 뉴턴이 된다. 근데 이건 어느 나라 얘기야? 지구 나라 얘기야. 달 날아가면 9.8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달 날아가면 중력이 몇 분의 몇으로 준다고?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 곱하기 9.8 이렇게 돼야 돼요. 아, 복잡할 거 없어요? 근데 질량은 왜 같이 하나? 나를 채우는 양이 변했어 안 변했어?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양이야. 안에 고유한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 양이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되네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달 날아가도 똑같이 질량은 갖고 있어요. 자, 지구에서 6kg이야. 여기 지금 보시면 추를 올려놔서 6kg짜리 추를 올려놔서 서로 수평을 맞췄죠. 달 날아가도 6kg짜리 추를 올려야지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는 어떻게 되니? 무게는 여기 지구에서는 58.8뉴턴이야. 왜? 6 곱하기 9.8이니까. 됐니? 그런데 달 날아가면 몇 뉴턴이야? 98뉴턴이야. 왜? 6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됐나? 네. 다음 탄성력이에요. 탄성력. 탄성이 뭐니? 탄성. 되돌아오는 거. 자, 야, 지금 여기 봐라. 얘가 일자 모양이었죠? 그런데 기역자 모양 되죠? 얘는 뭘 받았어? 힘. 힘 받았죠.
근데 내가 얘를 딱 놓는 순간 다시 일자 모양이 되죠? 그럼 얘는 이 상태에서 모양이 변했어.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려는 힘이 있다 없다? 이 다시 되돌아오려는 이 힘을 가지고 이 성질을 가지고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 그걸 탄성이라고 하고 이때 작용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볼을 쑥 눌러. 볼을 누르면 어떻게 돼? 쑥 들어가죠? 모양이 변한 거죠? 자, 그런데 딱 뛰면 어떻게 돼? 다시 평 하고 튀어나오죠? 뭐가 있다는 얘기야? 탄성력. 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니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걸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용수철이에요. 또 뭐가 있겠어? 고무줄 같은 거. 공도 있죠? 루피의 팔을 쓰는 네? 루피? 네, 고무고무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탄성력의 방향은 체크하자. 탄성력 방향은요, 탄성력의 방향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 체크하자.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 자, 달리 얘기하면 가해주는 힘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얘 봐. 용수철을 눌렀어. 그럼 왼쪽으로 내가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럼 탄성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 반대 오른쪽. 오른쪽으로 작용해 있죠. 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게 오른쪽이니까. 자, 여기 용수철을 잡아당겼어. 나 오른쪽으로 힘주고 있죠? 그럼 탄성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 왼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또 하나, 탄성력의 크기는요. 자, 탄성력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 체크 꼭 해줘. 탄성력 크기는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하고 같아요. 내가 10N으로 잡아당겼어, 용수철을. 그럼 탄성력은 몇 N 나타나? 10N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변형이 크면은 탄성력이 커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래 길이가 있었고요. 1N 줬더니 2cm 늘어났죠. 그럼 2N 주면 몇 cm 늘어나? 4cm. 3N 주면은 6cm. 용수철을 저울로 쓸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요,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 늘어난 길이에 비례.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의 크기하고 늘어나는 길이가 비례해요. 그래서 용수철을 저울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늘어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없이 늘어나진 않아요. 너희들 용수철 쭉 잡아당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생기죠. 모양이 아예 그냥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 우리 그걸 뭐라고 하느냐? 탄성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탄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잖아? 그러면은 탄성을 잃어버려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안 된다? 오케이. 휴. 자, 용수철을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 당기는 힘의 반대로 탄성력이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잡아당기는 쪽의 반대쪽으로 지금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탄성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와, 신기해요. 영혼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용철 잡아당겼을 때 전체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값이 늘어난 길이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야. 힘의 크기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거지 전체 길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야. 이제 뒤에서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자, 탄성력 이용하는 예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판, 장대 높이 뛰기, 양궁, 볼펜, 집게, 안장, 용설, 저울 등등등등. 자, 밑에 기본 문제 한번 해보자. 볼펜 이거 딸깍하는 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용철 있잖아요. 아니요. 용철을 여기 용철 빼가지고 이렇게 늘린 거 얘기하는 거야. 고장 내지 말고. 자, 문제나 빨리 풀어. 이게 질량, 탄성력, 같다, 비례. 자, 빈칸부터 놓자. 1번의 중력, 2번의 중심, 3번의 무게, 4번의 질량이죠. 5번의 같다, 6번의 탄성력, 7번의 비례. 여기서 이상한 거 없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면 돼? 전부 다 지구 중심 방향 그리면 돼. A는 오른쪽, B는 위쪽, C는 왼쪽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죠. 2번 잘 보세요. 60kg입니다. 지구에서 무게 측정하면 몇 뉴턴? 588뉴턴이 되죠. 근데 달에 가면 몇 뉴턴? 98뉴턴이 되죠. 이거에 6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 됐니? 뭐? 네, 젠탈하지 마. 자, 3번은요. 탄성력의 방향. 왼쪽, 1번은 왼쪽. 2번은 오른쪽. 3번은 위쪽. 위쪽. 이거까지예요. 자, 4번에는요. 자, 3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1cm. 그럼 6N이면 몇 cm? 2cm 늘어나겠죠. 이거 쉬는 건가요? 자, 이번에는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자, 이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자. 운동을 방해하는 힘, 요게 마찰력이야.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자, 접촉해 있을 때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체를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힘을 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힘 주고 있어야 얘가 움직일 수 있느냐? 오른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운동하는 걸 방해하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 마찰력은 오른쪽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마찰력은 어느 쪽이겠어? 왼쪽이겠죠. 결국에 마찰력의 방향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서의 마찰력은 어느 방향이냐?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서는요,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됐니? 운동할 때는 운동 방향의 반대예요. 그 다음 움직이지 않을 때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됐죠? 네. 자, 마찰력의 크기는요,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 커져요. 접촉면이 거칠다. 야, 아크릴판하고 사포하고 두 개에서 똑같은 나무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용술 저울에 나타나는 힘은 당연히 사포 쪽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 얘기는 내가 15N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는 마찰력도 15N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거칠기가 나가 더 크면은 움직이는 순간에 측정한 힘의 크기가 나가 더 커요. 움직이는 순간의 힘이 마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또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마찰력이 커요. 즉 무게가 무거울수록 움직이는데 많은 힘이 든다, 그 얘기예요. 10N, 나무도막 한 개를 움직일 땐 10N의 힘이 들지만 두 개를 움직이려고 할 땐 20N의 힘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마찰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별표 요거 한 번만. 접촉 넓이는 상관이 없어요.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막을 세워놔서 한 개를 끌 때도 10N 들지만, 자, 뉘어놔서 끌 때도 10N 들지만 이렇게 세워놔서 끌 때도 10N 들어요. 접촉면의 넓이는 가가 더 넓죠. 하지만 힘의 크기는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접촉면의 넓이는 마찰력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마찰력의 크기는 거칠기와 그 다음 물체의 무게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는 순간을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자, 나무도막을 했을 때 이만큼 기울어지니까 움직이는데 사포로 하게 되면 더 각도가 커지죠. 그 얘기는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마찰력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얘기냐? 잘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마찰력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뭐야?
잘 미끄러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는요, 우리 계단에 보면은요, 이렇게 거칠거칠한 패드 같은 거 붙여놓은 거 본 적 있나? 네. 자, 그게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던데. 달라요. 자, 그 다음 등산화는 울퉁불퉁하게 해요. 거칠게 만들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요. 자, 눈 오는 날 그냥 있는 것보다 체인을 감으면은 좀 더 마찰력이 커지게 되고요. 고무장갑도 역시 손바닥 부분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그릇이 잘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줘요. 자, 그럼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우리 물놀이장 갔을 때 수영장에 미끄럼틀 물 뿌리고 계속 물 뿌리고 있죠. 물 안 뿌리면 어떻게 돼? 마찰력 때문에 어떻게 돼? 내 살 다 타버리겠죠? 자, 화상 입어. 자, 그러니까 물 뿌려야지 잘 미끄러진다. 그 다음 윤활유 뿌리는 것도 그래요. 기름칠하는 거야. 자, 그리고 눈 위에 스키나 스노우보드가 잘 미끄러진다. 뭐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바퀴를 사용한다. 창문 밑에 바퀴 달린 건 알고 있죠? 자, 롤러 같은 거 이것도 역시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입니다. 얼음이 표면이 톱날처럼 돼 있으면 안 미끄러져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완전히 매끄러운 표면보다는 좀 덜 미끄러지겠지만 웬만한 물체보다는 잘 미끄러져요. 그때 다르겠죠. 자, 여기 지금 지구와 달의 무게와 질량 크기 하는 거 보자. 몇 페이지니? 153쪽 봅시다. 자,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자, 그러니까 질량은 지구나 달이나 똑같아요. 자, 무게는요. 지구에서 무게 구할 때는 질량에다 몇을 곱해야 돼? 9.8. 자, 그런데 달 날아가면 지구에서 무게에다가 몇 가지 곱해야 돼? 6분의 1까지 곱해야 돼요. 됐나 여기까지? 자, 문제 요렇게 나오면 쉬운데 지구에서 무게로 나타냈을 때, 그럼 무게로 나타내면 너희들은 뭘 구해야 돼? 질량 구해야 되겠죠? 질량 구해야 되겠죠? 9.8로 나누면 그게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은 9.8로 무게를 나눴어요. 달에서의 무게는 그 무게에다 그냥 6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달에서의 무게를 아는 경우, 야, 달에서의 무게를 알면은요, 지구에서의 무게는 달 무게 곱하기 6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무게 구했으면 거기다 나누기 9.8 하면 지구에서의 질량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탄성력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설 탄성력 측정. 자, 처음에 이제 용설 길이를 잰 다음에요, 추를 올려요. 탄성력의 크기를 3, 6, 0.6, 0.9, 1.2 이런 식으로 늘릴 때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늘어난 길이가 5, 10, 15, 20이 됐을 때 힘의 크기를 체크해가지고 비교하면은 늘어난 길이와 힘의 크기는 비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가로축이 용철 늘어난 길이, 세로축이 탄성력 크기라면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여기 직선 모양으로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비례 그래프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탄성력의 크기는 용철 길이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요, 이번에는 마찰력 크기 비교인데, 자, 나무면이 바닥에 접촉했을 때랑 사포면이 바닥에 접촉했을 때의 힘의 크기를 측정해 보는 거야.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힘이 바로 뭐라고? 마찰력이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자, 그래서 책상이 나무에 접촉했을 때보다 사포면 접촉했을 때가 더 크죠. 힘의 크기가 더 크게 작용해요. 자,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네. 자, 이제 핵심 문제 1번부터 해가지고 12번까지 딱 12문제만 해보자. 1번부터 12번까지 12문제만 하고 네.
자, 1번에 5번. 자, 같은 크기의 중력. 중력은요,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에요.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아. 자, 2번에 2번. 자, 3번에 3번. 아, 아쉬웠다. 아, 니은 맞았는데. 자, 그 다음 4번에 4번이에요. 무게는 용철 저울로 재요. 그 다음 질량을 양팔 저울로 재는 거야.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에 4번이죠.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무게는 6분의 1로 줄죠. 그러니까 무게는 90 곱하기 9.8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틀렸어요. 6번에 5번이죠. 아이고. 자, 여기 6번까지 중에 이제 풀이 해야 될 거. 풀이해달라는 거. 틀린 거. 없어요. 1번이 3번이야. 6번. 자, 6번의 탄성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야, 조용. 조용. 책 펴나 뭐해 지금? 뭐에 김이나? 빠졌지, 김이나. 자, 변형됐을 때 바뀐 모양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돌아가려는 걸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용 아닌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자. 7번에 2번이죠. 자, 8번 보자. 8번에 5번이에요. 자, 9번에 4번이고요. 10번에 1번입니다. 10번도 많이 틀렸던데 10번 해보세요. 움직이는 순간의 힘의 크기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움직이는 순간의 힘의 크기. 자, 그래서 20N으로 얘가 움직였으면 20N이 마찰력이에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길 때니까 마찰력은 왼쪽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게는 뭔 상관이냐? 상관없어요. 마찰력 얘기할 때는요. 오케이? 움직일 때 순간의 힘이 마찰력이야. 자, 그 다음 11번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12번에는 4번입니다. 자, 여기 12번까지 중에 설명 필요한 거. 자, 요번엔 부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부력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자. 액체나 기체에 잠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요거야. 부력은 액체나 기체 안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에요. 자, 이때 당연히 위쪽으로 작용하니까 중력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중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 보시게 되면 나무 막대기에 추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수평을 맞췄어. 지금 수평 맞춰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한쪽에다가 물을 부어. 물을 부었더니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물이 여기 있는 추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물의 부력 때문에 왼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무게는, 야, 무게라는 게 정의가 뭐였니? 무게란? 질량 아니고. 무게 단위 뭐 쓰니? 뉴턴. 뉴턴 쓰죠. 질량 단위 뭐 쓰니? 킬로그램 쓰죠. 자, 무게는 뉴턴이에요. 힘이에요. 무게라고 하는 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야. 자, 무게를 잴 때는 무슨 저울 쓴다고? 이런 여기 너무 용수철 용철 저울 쓴다고. 좀 창문 열어. 자, 용철 저울을 쓴다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추의 무게는 몇 뉴턴이야? 6뉴턴. 그 얘기는 이 추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세기가 10뉴턴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물에다 담그니까 용철 저울이 8뉴턴을 가리켜. 그 얘기는 물이 몇 뉴턴의 힘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부력이에요. 알겠니? 네. 자, 물 안에서의 용철 저울 무게하고요, 용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하고요, 물 밖에서의 눈금하고의 차이가 부력의 크기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부력은요, 별표야,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잠긴 부분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라도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야. 똑같은 물체인데 얘는 물이 반만 잠겼죠. 물체의 반만 잠겼죠. 근데 얘는 다 잠겼죠. 그럼 밀어 올리는 힘, 즉 부력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가야 나야? 나가 더 부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력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물속에 얼마나 잠겨 있는지 그 부피만 보면 돼. 그래서 그 물체가 물을 그만큼 밀어내는 정도가 물이 나를 밀어 올리는 정도랑 같은 개념이 돼요. 당연히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부력은 어떻게 된다고? 그 반대인 위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요. 자,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물체인데 얘는 이만큼이 잠겨있고 얘는 이만큼이 잠겨있어. 부력은 누가 더 큰 거니? 여기가 부력이 더 큰 거예요. 알겠죠? 자, 잠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잠긴 정도만. 우리 빈 화물선과 짐을 실은 화물선. 짐을 실었으니까 질량이 커져서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중력이 커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배는 이만큼이 더 많이 잠겨 있는 거야. 얘보다. 잠기면 잠길수록 뭐도 커져요? 부력도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짐을 실은 화물선은 무게가 무거워서 잠긴 부분의 부피가 크다라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면은 부력도 커집니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거. 부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물속에 얼마나 잠겨 있는지 그것만 따지면 돼. 많이 잠긴 건 부력이 큰 거고요. 조금 잠긴 건 부력이 작은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간혹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자,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애,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애. 위에 떠 있는 애는 부력이 커서 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되냐 안 되냐? 가나 다 중에 부력은 누가 제일 작아요? 가가 제일 부력이 작은 거예요. 왜? 이만큼만 물에 잠겨 있으니까. 그럼 나와 다는 부력이 어때요? 나와 다는 부력이 같냐 다르냐? 다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부력은 뭐만 보라고요? 잠겨있는 그 공간을 물에서 차지하는 그 공간만 보라고요? 공간만 보는 거야? 맞죠. 그럼 나와 다는 부력이 어떤 거예요? 같다. 그렇죠. 똑같은 거죠. 알겠니? 크기가 똑같다면 나와 다는 부력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력이 중력보다 크잖아.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위로 떠올라요. 위로 떠올라요. 만약에 부력과 중력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니? 아래로 그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주의할 게 위에 떠 있는 물체 있잖아요. 위에 떠 있는 물체는 부력이 커서 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위에 떠 있는 물체는 부력과 중력이 같아서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력이 큰 건 어떻단 얘기냐? 위로 떠 오른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잠수함같이 물속에서 가만히 있어. 이것도 역시 부력과 중력이 같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내려가죠.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럼 가나다를 보세요. 가나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부력은 가가 제일 작고 나와 다는 같은 거예요. 근데 가는 위에 떠 있어요. 그럼 가는 부력과 중력이 어떻단 얘기냐?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는요, 가운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는 역시 부력과 중력이 같다라는 얘기야. 다는 가라앉아 있죠. 자,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거는 누가 더 큰 거야? 중력이 더 크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세 번째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이제부터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느껴지기 생각보다 뭐가 비싸고 지금 몇 개 있어? 지금 몇 개 있어? 2억 8천 개 정도. 야, 그러면나 가와 나는 부력과 중력이 같은 건데,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부력이 큰 거라 그랬어? 나가 더 크다 그랬죠? 그치 나지. 가와 나 중에서는 나가 더 부력이 크다 그랬죠? 그럼 중력은 누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야? 다. 다. 가와 나 중에서 중력이 누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야? 나. 나가 더 크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땐 물 위에 떠 있고 어떨 땐 물 속에 가라앉아 있고 어떨 때는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잠영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지금 조절을 하느냐? 잠수함은요 이렇게 이중벽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이중벽 구조야. 그러면 잠수함이 물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일정하겠죠. 잠수함이 물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일정한데 어떻게 하느냐? 이중벽 안에 물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무게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야. 물을 빼내면은 무게가 줄어드니까 부력에 의해서 위로 떠올라요. 물을 집어넣으면은 무게가 점점 차면서 아래로 가라앉아요.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액체에서 받는 부력은요, 물 위에 떠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구명조끼, 구명한 튜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부력이 작용해 물에 쉽게 뜹니다. 무거운 배, 우리 쇳덩어리는 물속에 던지면 당연히 가라앉죠. 근데 배는 쇠로 만들어졌는데 물 위에 잘 떠요. 그렇죠. 표면을 넓혀가지고 그만큼 물에 들어가는 부피를 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력을 크게 만드는 거야. 자, 잠수함은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뜨고 가라앉고 하고요. 열기구도 부력을 이용하는 거고요. 헬륨, 풍선, 풍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위로 떠오르는 부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까지. 자, 152쪽 해보자. 152쪽 해보자. 자, 빈칸. 마찰력, 부력, 중력, 크다, 무게죠. 와우. 자, 1번에는 오른쪽, 왼쪽이죠. 자, 오른쪽, 왼쪽. 맞았다. 그 다음 2번에는 OXXO. 와, 맞았다. 3번에 A 부력, B 와, 중력. 맞았다. 4번에 나. 와, 5번에 맞았다. 1.5 뉴턴. 와, 다 맞아. A가 뭐라고요? 부력. 선생님 다 맞았어요. 자, 됐니? 알아. 속이 너무 자, 그 다음 거 보자. 얘들아, 154쪽쯤 볼래요? 네. 자, 154쪽의 부력의 크기 측정인데요. 네. 자, 여기 부력의 크기, 힘 센서를 스탠드에 걸고 추 2개를 힘 센서 아래로 나란히 매달고 무게를 측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물에 하나만 담갔을 때 무게를 측정하고 둘을 담갔을 때 무게를 측정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 담그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에 뭐가 작용하겠어?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부력이 작용하겠죠. 자, 부력이 작용할 거고, 자, 이 부력의 크기는 그 무게 차이의 크기만큼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도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0번부터 문제 풀면 되나 이거? 13번부터요. 13번부터야? 15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 마찰력 13번부터? 오케이. 네, 자, 지혜 13번부터. 1번부터 열심히 해. 모르는데. 자, 조용. 조용. 지율이 1번부터 풀어야 돼요. 자, 13번부터 끝까지 다 해보자. 모르는데. 뭐. 13번부터 해, 13번부터. 민아 왜 카톡해? 와. 지금 푸는 거야 근데? 푸는 거 지금 놀겠어? 이미 견성해지겠어요.
자, 13번에 답부터 얘기하면은 13번에 몇 번? 1번. 거칠수록 마찰력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야. 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밀었을 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라는 얘기는요, 미는 힘하고 마찰력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밀었는데 일정한 속력은 마찰력이 0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마찰력 크기와 미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자, 14번에는 14번에 2번에 기억. 마찰력 작아야 편리한 경우 기억, 니은, 미음이죠. 잘 미끄러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미끄러지는 경우. 자, 그 다음 15번에는 2번이죠.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부력이에요. 부력은 위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6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3번, 4번이고요. 가라앉은 돌에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하면 안 돼요. 가라앉아 있어도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력은 작용하는 거야. 자, 근데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요, 물속에 얼마나 잠기는지에 따라서 부력은 달라져요. 자, 그 다음 17번에 1번에 가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20N이고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 15란 얘기는 부력이 몇 뉴턴? 5N이라는 뜻이죠. 18번에 자, 부피가 같은 물체예요. 근데 A가 반만 잠기고 B와 C는 다 잠겼어요. 그 얘기는 B와 C에 작용하는 부력은 같고 A는 부력이 작단 얘기야. 근데 A는 위에 떠 있어. 그 얘기는 중력이 무게가 작단 얘기죠. 즉 질량이 가장 작은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B와 C고요. A가 부력이 제일 작게 작용해요. B, C에도 당연히 중력은 작용합니다요. 그래서 1번이 돼야 돼요. 자, 19번에는 4번이죠. 이건 뭘 이용하는 거야? 이거요?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죠.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14번에 기억이 흙에서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래 그냥. 뭐가? 아니에요. 흙에서 사는 생각해도 에바는 생각해도. 자, 20번 보자. 질량이 몇 g이에요? 600g. 600g이죠. 자, 그렇게 되는 까닭. 질량은 어디서 지정하든 일정에서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죠?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자, 21번은요. 자, 늘어난 길이가 50cm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늘어난 길이가 5cm였을 때 몇 뉴턴 잡아당긴 거야? 2뉴턴 잡아당긴 거죠? 그럼 늘어난 길이가 50cm라면은 몇 뉴턴일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20N. 자, 그래서 20뉴턴이 돼야 되겠죠. 정비례 반비례. 자, 그다음 22번을 보자. 자, 가나를 비교했을 때 마찰력은 누가 더 크니? 가와 나 중에서 마찰력이 큰 거는 누구야? 나죠. 왜 나가 마찰력이 더 크니?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큰 거죠. 자, 그래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가는 다와 같습니다. 가와 다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같아요. 같은 거죠. 무게가 같고 마찰력의 바닥면의 거칠기도 같고. 자, 접촉 면적과 마찰력은, 접촉 넓이와 마찰력은 상관이 있다 없다? 얘는 많이 접촉돼 있고 넓게 접촉해, 이건 좁게 접촉해 있어. 그래도 무게가 똑같고 거칠기가 똑같으면은요, 마찰력은 같아요. 그래서 가와 나는 같다. 접촉 면적은 마찰력과 관계 없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게가 같고 부피가 다른 금덩이랑 왕관을 양팔조 올려놓고 수평이 됐어요. 근데 물에 잠갔더니 어떻게 될까요? 단 부피는 왕관이 더 크다. 금덩이 쪽으로 기울어요.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부력도 크다는 얘기예요. 부력이 크니까 왕관 쪽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더 세겠죠. 네.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겠죠. 자, 그럼 기울기는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금덩이 쪽. 금덩이 쪽으로 기울겠죠. 자, 양팔저울은 금덩이 쪽으로 기울어요. 왕관 쪽에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규민 이해했니? 네? 됐을걸요?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정답. 자, 1번 보자. 3번. 실력업 1번에 2번이지. 2번이래요. 자, 1번에 2번이에요. 아싸, 맞았다. 너무 쉬워 이런 거. 아, 이거 너무 쉬. 자, 화성의 중력이 맞았어요. 지구의 3분의 1이잖아요. 자, 1kg을 사가지고 양팔저울은 뭘 재는 거라고? 질량. 그 다음 용철저울은 뭘 재요?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럼 화성으로 가면 무게는 몇 분의 몇으로 줄여야 돼?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운이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재는 거기 때문에 장소에 관계없이 금을 팔 수가 있어요. 자, 2번은 몇 번? 5번이죠. 자, 3cm였는데 6cm가 됐다는 얘기는 몇 cm 늘어났다는 얘기야? 3cm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2번. 오케이? 늘어난 길이를 체크해야 돼. 3cm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6N이 작용해요. 라는 그런 뜻이야. 2번. 3번이지. 2번이지. 자, 3번에 3번이죠. 그냥 얘들아 너무 쉬워 얘들아. 올, 내 아래 조용히. 아, 너무 쉽다. 맞췄어. 옳지. 야, 조용히 해. 진짜 있네. 자, 옳지 않은 건 넓이하고 마찰력은 상관이 있다, 없다? 넓이하고 마찰력은 상관이 없어요. 자, 4번에 옳은 건 몇 번? 4번이죠. 4번이죠. 비율이 확실히 자, 됐나 여기까지? 다음이겠죠.